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정기조 주필께서 전해드렸지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아서 기념비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다 531명의 이름,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531명 이름을 넣었는데 가장 중요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이름을 빼고 말았습니다. 참 어이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얼마 전 기사를 하나 좀 찾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근데 그 당시에 야권에 있었던 김대중 의원, 김영삼 의원이 반대했다.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식으로 좌파 진영에서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어서 그 기사를 제가 좀 찾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기사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드러누웠다 라고 하면서 기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드러누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조작된 사진이라는 게 오마이뉴스의 어떤 논지입니다. 그러면서 왜 조작이 됐냐? 이 부분에 이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이 포크레인이 기계 자체가 신형 기계다. 그러니까 이게 1968년, 69년 요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 당시에 1970년에 그 건설이 시작했으니까 1969년에 제가 날짜가 좀 헷갈리는군요. 1968년에 건설을 시작을 했으니까 68년, 69년, 70년대에 쓰던 포크레인이 아니라 요즘 기계라는 겁니다. 한 2000년대의 기계다라는 게 그들의 어떤 주장이고 이쪽 오른쪽 위에 부분에 고속도로 반대라고 돼 있는데 이 글씨가 좀 조작된 것, 요 다른 글씨들하고는 좀 다른 글씨체가 되어 있으면서 이게 조작된 것 같다라는 게 오마이뉴스의 주장인데 그러면서 역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김영삼 의원이나 김대중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한 게 아니라 그 대안을 제시한 거다. 영동고속도로 건설이 더 시급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종으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횡으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더 필요하다라는 대안을 제시한 거지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더라고요. 이게 오마이뉴스의 기사였고요. 경향 기사에서도 보면은 DJ와 YS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 시위를 진짜 벌렸을까라고 하면서 똑같은 요 사진을 근거로 해서 요 사진이 조작이 돼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방해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참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댓글창에서 다들 말씀하고 계신데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맞는지. 그래서 과거에 과연 기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2009년 기사입니다. 이거는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칼럼인데 배인준 그 당시에 이제 논설 주간의 칼럼인데 면면이 이어지는 반대의 추억 하면서 요런 내용이 요 부분이군요. 나와 있습니다. 반대의 추억은 우리나라에도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면서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밝히니까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편가르기 수법의 반대로이다. 그러면서 소수 귀족들의 자가용 향락을 위한 도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빈자와 그리고 부자 사이에 어떤 격차를 벌이면서 부자들을 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그리고 부자들을 태우고 기생을 태우고 놀러 다니는 꼴을 보라는 그런 거라고 그 당시에 반대를 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얘기였고 쌀도 모자라는데 왜 고속도로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기도 했고 일단 2009년 당시에도 이런 칼럼이 이미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건 뉴델리의 기사인데 얼마 전에 김문수 지사가 40년 만에 고백이라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추모사를 썼는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대학을 다니던 그 시절에 형들한테 배운 그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반대를 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나치식, 그러니까 전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이 건설한 어떤 나치식 고속도로의 건설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열심히 반대했는데 그걸 후회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정도로 기사를 가지고 오면 아마 틀림없이 야 그거 무슨 소리야. 그거 다 뭐 어떻게 보면 1967년이나 68년, 69년 그 당시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또 좌파들이 반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펜앤드마이크는 팩트를 항상 체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이 경제 정책에 참여하셨던 분을 전화로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당시에 경제비서관을 지내신 걸로 알고 그리고 또 새마을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인데요. 나중에 건설부 장관도 하셨습니다. 고병호 장관님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예, 저 고병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제가 지금 방금 그 좌파 쪽, 이 진보 진영 신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뭐 김대중 의원, 뭐 김영삼 의원이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일단은 먼저 장관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 1970년대 그 무렵에는 청와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시기가 예, 1967년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예, 완공되기가 70년 7월 7일에 완공이 됐기 예.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제가 농림부의 농업개발국장 시기입니다. 예, 특히 새마을운동 전 단계인 농어민 소득 증대, 농민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2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얘기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자주 가던 시기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후에 청와대에서 뭐 청와대 예. 비서관은 됐지만은 예. 이 고속도로 건설 시기에는 비서관이 아니고 농림부 농업개발국장 시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경제비서관을 하시게 된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셨군요. 예. 어쨌든 청와대에서 그럼 박정희 대통령을 매주 이렇게 만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 저희 2주일에 한 아침에 번씩 꼭 만났습니다. 예, 아침에 정기재 주필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야당 의원들, 뭐 김대중 의원, 김영삼 의원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화를 내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경부고속도로를 왜 건설하겠다 결심을 하신 거였습니까? 예, 그건 전 중요한 그 변동인데, 예, 대한민국이 1960년대 초에 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한국을 차관도 돈 빌려주는 것을 해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라도 기업도 은행도 아무도 없어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마침 독일에 우리 간호사들이 나가서 일을 잘해서 그랬었죠. 독일 사람들이 아주 한국을 대단히 좋은 나라로 평가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네, 독일에서 한번 만나겠다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1964년으로 하는데 64년에 독일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그 광부들 껴안고 울고 그런 그 예. 속에서 그 독일의 수상 에어할트 수상이 박정희 대통령께 각각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려면은 제가 이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하고서 먼저 독일이 그렇게 걸어왔는데 아우토반을 한번 보십시오. 독일의 고속도로요. 아우토반을 보시면은 이렇게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도로를 만들면 그 위에 차가 다니게 됩니다. 예. 차가 다니게 되면은 그 차를 만드는 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철강 산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허. 그렇게 해서 도로 건설,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철강 산업으로 발전시키면 한국도 곧 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건의한 것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짧은 시간에도 아우토반을 가서 길에다가 귀를 대고 소리도 들어보고 그런 아주 세심한 연구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독일이 부흥한 것처럼 우리도 한국도 도로를 건설해서 부흥의 단초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셔가지고 계획을 세우다가 67년에 건설 배식해가지고 고속도로 계획단을 만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키면서도 박 대통령은 모든 일을 누구에게 시켜놓고 맡겨놓고만 있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이 고속도로를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기가 또 연구를 합니다. 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옆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들어가 봤는데 예. 방 벽에 사면에다가 전부 대한민국 지도를 무수히 걸어놓고 매일같이 박정희 대통령 그 방을 들려서 오늘은 이쪽으로 그려보고 내일은 저쪽으로 그려보고 어느 쪽이 경비가 제일 적게 드느냐, 어느 쪽이 경부 간의 단축 길이 제일 단축되는 길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매일 연구해가지고 조금씩 바꾸고 이상하면 헬기 타고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던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는 뭐 설계라고 할까, 작품이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고속도로의 어떤 설계나 그런 구상 같은 것까지 직접 하실 정도로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네. 작도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걸 참 잘하시는데, 제가 농촌에다 공장 세우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니까 바로 그걸 그림으로 그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서 고속도로를 어느 구간은 직선으로 만들고 어느 구간은 곡선으로 만들고 어디는 터널이 필요하고 터널이 필요한데 여기 가면 터널이 쉽겠느냐, 어려운 구간이 있으면 비켜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이야, 지금 화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리셨던 그 고속도로 상상도 그런 거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네요. 예, 잘 그립니다. 참, 저희는 잣대 대고 그릴 것을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쭉 그리면 잣대 된 것처럼 잘 그리십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고속도로 설계도를 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누가 이걸 건설할 수 있을까? 그때 제일 편하게 부른 분이 월남에 가서 건설공사, 도로공사도 해보신 분이 정주영 씨가 계셔서 바로 정주영 씨를 불렀습니다. 정 사장, 이거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수 없을까 했더니 정 사장이 뭐 건설회사 사장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대단히 좋아서 그거 꼭 해야 됩니다 하고 뭐 뜻을 같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 뭐 재무부에서 계획한 거, 경제기획원에서 설계한 거, 건설부, 도로공사 여러 군데서 설계해서 이제 공사비가 얼마 듭니다 하고 냈는데 그 1km당 건설비를 제대로 하면 7억 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예. 7억이면은 무려 2,800억, 3천억 가까이 드는 돈이라서 400km가 좀 넘으니까요. 예.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이걸 좀 싸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정주영 씨는 뭐 400억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400억으로 돼요? 뭐 자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0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러면 키로당 7억이 아니라 1억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보자. 가지고 공사 비용을 420억으로 계산해서 부산까지 420km니까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부족하다는 걸 몰라서 표준 공사비가 7억인데 1억이라는 것이 그게 뭐 자신이 있어서보다도 이렇게 하다가 또 고장이 나면은 그 교통비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보완하고 이렇게 가지, 우리가 한꺼번에 세계 최고의 고속도로야 만들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참 울면서 시작한 것이 그게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예. 68년에 시작해서 참 어려운 공사들 다 뚫고 70년 7월 7일에 완공을 했는데, 그걸 완공한 날짜도 70년에 7월 7일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축풍령의 기념탑을 만들었죠. 그건 대한민국 그걸 하고 나니까 바로 저는 제 자신이 나가서 고속도로에 나가서
화물 자동차가 많이 가느냐, 승용차가 많이 가느냐, 이걸 세 본 사람입니다, 제가. 농림부 개발국장이 바로 농촌에 화물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야지, 고속도로를 놀러 다니는 사람이 타는 그런 길로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농촌의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가 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제가 그걸 자동차 3기까지 했는데 뭐 비슷했어요. 화물차하고 승용차가 비슷했어요. 별로 차 자체가 많지는 않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고속도로변에다가 농산물 집화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 농산물 집화장을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 5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 가다 오면은 충청북도에 지금은 아주 큰 휴게소가 됐는데, 그 충청북도 휴게소에 가면은 거기는 잘 보시면은 지금도 그 농산물 집화장이 있습니다. 예. 농산물 집화장은 농민들이 농산물을 그 휴게소까지만 가져오면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와가지고 그냥 싣고 가니까 농민들이 도로비를 내지 않고 그냥 수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김대중 의원이나 김영삼 의원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처럼 이거는 부자들이 달리고 부자들이 기생 끼고 유흥을 즐기기 위한 고속도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경부고속도로 구상이었군요. 예, 처음부터 예. 구상 자체가 독일의 경제 부흥을 따라가려면 네. 우리도 독일 에어할트 수상이 가르쳐 준 것처럼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뒤에 자동차 산업을 만들고 그 뒤에 철강 산업을 만들어서 공업국가가 되겠다 하는 그 기본이지 다른 것은 전혀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의원은 막 반대했지 않습니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반대는 이런 의미로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 무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억씩 든다고 하면은 1km에 7억이면 무려 3천억 드는 도로를 지금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지나친 일이다. 그래서 IBRD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어디에서도 차관을 줄 데가 없었습니다. 예. 차관을 줘야 타당성이 나오고 건설에 자신이 생기는데 차관 주는 데가 없으니까 별 수 없이 경부고속도로는 그 아이디어는 에어할트 독일 수상으로부터 받았고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사장이 계획이 짜여졌고 그렇게 자금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썼습니다. 대일청구권 자금은 누가 외부에서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시작된 것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착공하고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야당 대표들이 반대를 해서 길에 눕고 그렇죠. 길에 누운 사진이 지금도 있는데 그 사진 보면 젊었을 때의 의원들이니까 지금 새로 찍을 수도 없죠. 나이 많은 분이 그렇게 누워 있는 것과 젊은 사람이 누워 있는 것 다를 테니까. 예. 그 젊은 야당 대표들이 반대를 극심하게 했죠. 실제로 누웠군요, 그러면. 그렇죠. 실제 누웠죠. 아하. 그래서 그때 기사가 대단히 크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이 공사에 그럴 수가 있느냐는 정부 입장과 야당에서는 또 대일청구권 자금 반대 데모가 1965년에 그렇게 세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후에 바로 시작되는 68년도의 도로 공사하고 모구 간에 정부가 하는 건 다 반대하는 반대 데모의 유행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예. 아유, 장관님. 네. 정말 그때 50년 전의 기억을 이렇게 생생하게 되살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실제 참여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예. 정말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이 경부고속도로 세우고
또 새마을 운동 같은 것도 쭉 이끌어 주시고 정말 많은 정말 우리들이 누리는 이런 행복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